자, 지금부터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필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페이지 전기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에서 모터를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모터가 돌면 교류라는 파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는 모터를 맨 처음에 발전소에서 물이나 또는 불로 또는 핵발전으로 인해서 모터가 돌 때 다음과 같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교류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위쪽은 플러스라고 할 수 있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기.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AC라고 합니다. Alternating Current, AC. 우리가 이 AC를 직접 쓰면 에어컨이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다리미 같은 것은 바로 교류라를 전기를 쓰는데 우리가 핸드폰 같은 데는 이런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충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직류. 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아래쪽에 그림에서 보듯이 전류의 크기나 방향이 일정한 전기를 DC 직류라고 합니다. 건전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건전지. 그래서 교류라는 것을 우리가 직류로 만들어 사용할 때 파형은 이와 같이 항상 시간이나 크기가 항상 일정한 이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류를 쓰기 전에 이런 교류가 일단 이와 같이 마이너스 쪽은 우리가 잘라버리고 플러스만 이와 같이 만들어낼 때 이런 파형을 우리가 맥류라고 합니다. 맥류. 그래서 순서로 얘기하면 맨 처음에 발전소에서 교류라는 전기가 만들어지면 직류로 바로 가지 않고 이런 맥류로 만든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직류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발전소에서는 교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맥류로 변한 다음에 직류로 최종 바꾸면 세 가지 형태의 전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전기에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교류, 직류, 맥류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이 다음 중 직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맞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직류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한 것, 이것을 답에서 고르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충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1차 전지, 둘째, 2차 전지. 1차 전지는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전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것을 건전지, 1차 전지라고 하고 다시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합니다. 납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에디슨 축전기 이런 것들이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도 역시 2차 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쿨롱과 암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흘러간다 라고 할 때 이 전기에 이와 같은 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기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이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때 플러스는 우리가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마이너스는 전자라고 합니다. 양자가 100이 흘러가면 전자도 100이 이동이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는 양자와 전자가 움직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전기에서 얘기할 때는 전자만 가지고 설명해도 양자도 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서 이 전자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우선 전자의 단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의 단위 쿨롱이라고 합니다. 쿨롱.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단위 쿨롱.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100개가 움직일 수도 있고 1000개가, 10,000개가, 10,000개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많이 움직이면 전기가 많이 흘러가는 거고, 전자가 적게 움직이면 전류는 적게 흘러갑니다. 전기는. 따라서 여기에 전류 세기의 단위다 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전자가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으로서 암페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전자의 단위 쿨롱, 전류 세기의 단위 암페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맨 아래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이 건전지라고 하는 것을 전구를 연결하면 이와 같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흘러서 여기에 있는 전구에 불을 켜줍니다. 이때 건전지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은 V라고 표시할 거고, 이 전압, 건전지에 의해서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이 전자가 이동이 생겨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는 I라고 표시를 하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사용해서 불을 켜지게 하는 것으로서 전류를 소모하는 그런 장치로 우리가 저항 그러면 R이라고 표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에 있는 전류와 여기에 있는 저항 사이에는 늘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류라는 하는 것이 있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위한 그런 기초 지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라고 표시하고, 전력량을 전기량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요 전력량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하나 참고로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J라고 표시할 겁니다. J. 그래서 문제에서 전력량이 얼마고 전기량이 얼마일 때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줄이 얼마고 전기량이 얼마다 그럴 때 이 전력량 대신에 줄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라는 말을 단위로 쓸 거고, 읽을 때 볼트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하량이 있다. 전하량은 전자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전하량인데, 전하량을 알려주고 시간을 알려주면 전하량 나누기 시간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참고하실 것은 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도 있고 분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요 시간은 계산할 때 항상 여기서는 초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V라고 주어지면 초로 고쳐서 계산의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I는 T분의 Q다 라고도 우리가 공부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공식도 필요할 수 있으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Q는 I 곱하기 T,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요 I를 내비두고 T는 요 I와 곱해짐으로 우리가 나중에 머리를 기억을 했다가 쓸 때 이런 공식도 쓸 수 있지만, 이런 공식도 쓸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같은 관계지만 표현에 있어서 차이점으로 기억해 뒀다가 요때 요것을 적용하면 편할 때는 요 공식을 사용하시고, 요 공식이 필요할 때는 또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저항이 크면
저항이 크면 전류는 적게 흘러갑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많이 흘러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표시해 보면 요런 두께, 요런 면적에 도선이 있고 이런 면적에 도선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런 도선이 있고 여기에는 이런 굵은 도선이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이런 굵은 도선과 가는 도선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저항이 큰가라는 것을 따질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표시했습니다. S, 단면적. 또 하나 여기서부터 이 전기가 흘러가는 구리선이나 전선에 이것을 우리가 길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는 많이 흘러가고 저항은 적어지므로 여기에 R은 요 밑에 S와 관계로울 때 반비례하고 요 L이라는 것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공식을 기억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항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길이에 어떻습니까? 비례하고 그 다음 면적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저항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이런 말을 꼭 기억하셔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을 기억했다가 답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초 지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이 나옵니다. 몇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이 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 전자 쪽의 학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한 끝에 법칙을 하나 만들어서 옴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도 이 그림에서 이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래서 이 옴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V는 IR이다. 여기서 I는 전류라고 얘기했고 V는 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R은 저항이라고 할 때 V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나온다. 물론 이 공식을 활용하면 I는 R분의 V도 똑같은 공식이지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고 R이라는 것은 I분의 V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 3개를 다 외우기보다는 요거 하나만 기억했다가 앞에 있는 두 공식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공식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 공식 V는 IR이다 라고 하는 공식도 외우지만 말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여기에 여기에 있는 전류는 저항과 여기에 있는 저항과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여기 있는 I와 R은 둘이 관계에 있어서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반비례. 자, 또한 여기에 보시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과 전류는 비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모르면 지금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 왼쪽에 있는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저항은 비례한다라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요거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도전도, 즉 저항이 R이면 R분의 1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 R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저항의 반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저항의 역수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전도, 컨덕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
저항은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 이렇게 해서 반대되는 말로서 저항의 반대 그러면 컨덕턴스가 되겠고, 저항의 단위는 옴이지만 옴을 뒤집어서 모라고도 읽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을 연결할 때 하나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과 콘덴사라는 것을 접속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으니 계산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항을 R1, R2, R3라는 세 개의 저항을 직접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직렬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렬 접속. 이 직렬로 접속이 될 때 이 세 개 R1, R2, R3를 합하면 얼마냐? 이걸 합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합성 저항. 합성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저항 세 개를 그냥 직접 더하면 됩니다.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네, 그래서 직렬은 계산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병렬인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렬이라는 것은 저항이 이와 같이 R1, R2, R3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병렬이라고 합니다. 병렬. 그러면 병렬로 연결될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저항이 지금은 그림에 3개지만 2개인 경우가 있고 또 3개인 경우도 있고 저항값이 모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항이 2개일 때, 즉 R1과 R2만 있다라고 하면 이 2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때 합하면 얼마냐? 그러면 위쪽에는 R1 곱하기 R2라고 써주시고 이 아래쪽에는 R1 더하기 R2라고 써주시면 전체 저항 합한 R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항이 3개인 경우, 이것은 위에는 R1 곱하기 R2 곱하기 R3를 하시고 아래쪽에는 R1 곱하기 R2, R2 곱하기 R3, R3 곱하기 R1 각각 2개씩 더해서 곱해서 더하면 아래쪽은 계산이 끝납니다. 마지막 저항값이 모두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R1, R2, R3가 저항값이 모두 같다라고 하면 이때 한 개의 저항값으로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9다. 9라는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3개를 할지라도 이 위에 있는 곡식을 적용하지 마시고 바로 한 개의 저항값 9, 그 다음 저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래서 9 나누기 3 해서 간단하게 합하면 3이라는 저항값을 구해서 답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저항인데 우리가 콘덴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콘덴사는 저항은 이와 같은 기호를 쓰지만 콘덴사라고 하는 것은 기호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기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덴사. 그러면 문제에서 콘덴사가 직렬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 콘덴사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콘덴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의 병렬 접속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에 콘덴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저항의 직렬 접속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기초 지식들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 때 이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2개의 법칙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요 동그란 요 점이 있습니다. 요 점이 서로 만나는 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I1이 들어오고 또 이 점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I2가 들어온다. 이때 항상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습니다. I3가 나간다 할 때 이 세 개의 전류
들어오는 전류 I1과 I2, 나가는 전류 I3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I3는 I1 더하기 I2, 즉 접속점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것을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제1법칙이다 라고 말을 정했고, 이것은 우리가 전류법칙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이 저항 3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에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압 6V라는 건전지를 연결하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흘러가겠죠?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가 흘러가면 1ohm의 전류도 흘러가고 2도, 3도 각각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있는 전압을 나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1ohm이라고 하는 데에는 1ohm만큼의 전압을 쓰고 2ohm이라는 데는 2ohm만큼, 3ohm이라는 데는 3ohm만큼 전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된 전압, 우리가 지전력은 각 저항에서 사용하는 전압 강하라는 얘기를 씁니다. 합과 같다. 6V라는 걸 주면 이쪽에서 1, 이쪽에서 2, 이쪽에서 3을 써서 공급된 전압 6을 이렇게 1V, 2V, 3V로 각각 사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1V, 2V, 3V를 전압 강하라는 말을 씁니다. 전압 강하. 또 하나, 이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6V라고 해서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압이란 말은 기전력이라고 하니 잘 같은 말로서 기억했다가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키르요프의 제1법칙과 제2법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